60여 년 전에 미국에 스모키 린이라는 소방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소방관의 기도라는 시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신이시여, 아무리 거친 화염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힘을 주소서. 더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모든 소방관들의 마음이 바로 이 시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직업적인 사명감이 아주 투철해야 되는 직업, 바로 소방관인데요. 그런데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라는 뜻의 이 사명감은 단지 소방관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니겠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할 때 자신의 일에 만족을 느끼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오늘도 이희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명감 넘치는 이희구입니다. 직업을 갖는 거 참 중요하죠. 단순한 돈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신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직업적 사명감을 가질 때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즐겁게 이겨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직업적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마 상대적으로 직업 만족도도 높고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말이 맞죠, 박사님? 예,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통 우리가 하늘이 내려준 직업, 또 자기가 평생 네. 추구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의해서 하는 직업, 이것을 우리는 천직이라는 말을 하죠. 네. 그래서 내가 가진 일에 직업 사명감, 계속 이제 진행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꾸준히 정진하고 그 일에 매진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직업적인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보고요. 네. 직업적으로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항상 천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그녀가 돌아왔다 시작합니다. 네, 사명감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직업,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격증 취득과 또 취업 전략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또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면서 걱정되었던 고민, 또 궁금증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고요. 네. 모두 다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구소에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회복지사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네. 미래에 좀 어떤 계획에 이게 연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와 같이 사회복지사를 꿈꾸시는 분들, 지금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준비된 게 있죠. 박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시잖아요. 예, 또 특별한 그녀를 만나는 코너죠. 그녀가 왔다라는 코너도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네. 오늘은 사회복지사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이제 전파해 주시고 있는 사회복지사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네. 이분에 대한 우리의 뭐 직업적인 궁금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나시, 그러니까 낱낱하게 네. 우리가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채은 씨 우리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자, 우리 둘 다 나가고 이제 혼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 박사님. 조 박사님이요? 네, 진행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아니네요, 채은 씨. 오늘 2MC로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조심하시고 오늘 알려드리는 사회복지사 정보 많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빨리 사회복지사로 나가라 이거지? 아니요. 관심이 네. 있으시다니까요. 자, 파악합시다. 그렇다면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 그녀의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라고 하면은요, 네. 일단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사명감도 많고 이런 것도 떠올리지만 10년 후에도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정년이 없는 평생 직종. 와. 이런 또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사람이 참 많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모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닐 텐데요. 사회복지사의 활동 분야도 또 굉장히 넓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게 필요할지 좀 전략을 분석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이에요. 사회복지라는 게 워낙 영역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요. 네. 같은 사회복지사라고 해도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의 취업 전략을 네. 활동 시설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자, 첫 번째가요, 이용시설로의 취업입니다. 이 이용시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네. 거를 말하는 건가요, 박사님?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 그대로 시설을 이용하는 곳. 시설 이용.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 9시에서 뭐 18시 정도. 네. 이 정해진 시간에 그 장소에 갖춰져 있는 기구나 장비들을 통해서 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우리는 이제 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복지관. 을 예. 우리는 이용시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사회복지사분들이 이제 지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획 측면에서의 이제 기관으로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은 이러한 클라이언트 즉 고객들을 연결시켜 주는 곳을 우리는 이용시설에서 근무한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생활시설이에요. 이건 뭔가요? 일단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주거하는 형태를 우리는 생활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죽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주거하면서 이제 상담 및 정서적인 관계를 개선해주고, 그다음에 이에 관련해서 복지에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시설을 네. 우리는 이제 생활시설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 부분은 이용시설과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이용시설은 이제 기획과 운영 측면에서 좀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고요. 생활시설은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에서의 네. 뭐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의료시설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 하면 보통 복지관에서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네. 이 의료시설로 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정신장애센터 이런 곳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을 우리는 의료센터 쪽에서 이제 일을 한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사회복지사분들도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네. 이분들은 이제 정서 쪽으로 네. 이제 관련해주는 복지사분들이고, 그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신질환에 관련된 네. 개인력이라든지 사회력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지원해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관공서예요. 일단은 사회복지사분도 있지만 뒤에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네. 사회복지 공무원 흔히 말하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그렇죠. 이제 하시는 네네. 분들이 이제 관공서에서 하지만 예. 사회복지사분들도 뭐 관공서에서 근무는 하실 수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무원 쪽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되 보통 시, 군, 그다음에 구읍, 동 이렇게 네. 구분을 해서 지역 공무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생각했던 것보다 네. 사회복지사 활동할 수 있는 기관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시설을 4개 정도 우리가 크게 알아봤잖아요. 예. 취업 전략도 다 다른가요? 실질적으로 취업 전략 자체는 이제 동일한 형태를 갈 수 있는데 의료 쪽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아까 의료센터라든지 관공서 쪽은 완전히 네. 확연하게 차이를 가져가죠. 그건 어쨌든 관공서 쪽은 이제 어쨌든 지역 공무원 아, 시험을 그렇죠. 통해서 네네.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어쨌든 자격 제도는 이제 그의 기반은 이제 맞춰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의료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임상에 관련된 부분을 실습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서 갈 수 있는 곳은 또 아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구분이 된다. 그래서 그에 맞게끔 내가 어느 기관으로 갈 것인에 따라서 자격증 뭐 급수라든지 네. 네. 그다음에 실습,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인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네. 취업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회복지사 말고요. 저 요즘 그 요양복지사라는 네.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네.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큰 직업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 이제 밑에 하위로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 분을 이제 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회복지사 하시더라도 요양보호사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부분 네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재정적 보조라든지 사무 행정 지원,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에 관련된 뭐 운영, 기획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반면에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재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어떻게 보면 처방, 그 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장기 뭐 요양 뭐 수급자들한테 네. 약을 투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흔히 아는 사회적 보살핌, 그 다음에 정서적 심리적 치료들을 지원해주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식사와 그 다음에 이제 복약 보조, 운동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노인복지법 39조에 의거하면 뭐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분들을 의무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취업적인 측면에서는 네네. 일반 민간 자격증보다는 훨씬 더 신뢰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제가 그것 때문에 따고 싶어요.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아니 네. 사회복지사. 네. 사회복지사를 하면 이제 요양보호사 쪽 제가 노인복지 같은데 좀 관심이 아, 있어가지고 네. 뭐 의료시설 쪽이나 이런 이제 복지관 이런 예, 쪽에도 예, 관심 예, 많으시군요. 예, 저의 정서가 또 그쪽 아니겠어요? 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이건 나이랑 상관없나요? 실질적으로 궁금하셨죠? 왜요? 아예 뒤에서 상관없어요. 말했지만 나이하고는 네. 큰 상관은 없죠. 네. 우리가 취업하기 위해서는 네. 단지 이제 상관없답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라든지 그분들의 부축이라든지 네. 그분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힘은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충분합니다. 아유, 박사님 제가 그거 좀 살짝 해봤는데요. 힘만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요령이 요령, 있어요. 요령. 그럼요. 예. 네. 요령이 아주 머리꾀가 제가 잔꾀가 많아요. 자,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에서 파생될 수 있는 직업에는 또 어떤 다른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직업명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직업을 갖기 위한 뭐 전문 교육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네. 관련 학과 정도를 제가 한번 살짝 읊어드릴 건데요. 네. 보통 보면 이제 가정관리학과라든지 노인복지학과, 그다음에 물리치료학과라든지 사회복지학과, 그다음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특수교육학과 이런 부분에서도 사회복지 관련된 형태로 많이 파생이 되고요. 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하지만 앞서서 의료 쪽으로 말씀드렸던 정신보건사회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의료사회복지사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노인심리치료 전문가라는 직업으로도 이제 파생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상담 전문가, 청소년 전문가, 그다음에 뭐 취업 알선이라든지 취업 지원관 이러한 사회복지 관련된 직업명으로서는 네. 다양하게 가져가고 실질적으로 한 20여 개의 유사 직업명들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들어본 그 학과나 아니면 네. 직업 이름들이 사실 20년, 30년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하게 될 그런 직업인 것 같네요. 그럼요. 그렇죠. 실제로 사회복지라는 게 청소년, 유아 모든 분들한테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실 사회복지사 하면 우리가 잘 모르고서 그냥 뭐 실생활에서 많이 만나긴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직업들로도 뭐 진로를 설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복지사 취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진 그녀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민 어떤 건가요? 네, 그녀의 연구소. 오늘의 고민, 그녀의 목소리를 먼저 만나보실까요? 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20대 중반 직장 여성의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의 꿈이 생겨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대부분 2급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어떻게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을지, 취업에는 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고민은 20대 직장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데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해서
이제라도 이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박사님 먼저 현재 상황 분석부터 해보죠. 일단은 20대 중반 여성분이니까 실제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마음가짐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죠.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고등학교. 이 사회복지사라는 게 이제 학력에 대한 이제 기준이 좀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케어할 것이냐라는 네. 부분이 조금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사회복지사 꿈이 생겼다. 우리 사연 주시는 분들은 다 이제 꿈이 있으시고 도전하는데 그렇죠. 제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항상 꿈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현재 직장 생활 하시기 때문에 이게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안 좋아서 사회복지사를 하시려는 건지 네. 또 실제로 정말 자기의 꿈인데 막연하게 생각했던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진단이 필요하고 네. 상담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제도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간과 그다음에 뭐 비용에 대한 투자 그에 대한 각오가 또 되어 있는지 뒷받침될 네네. 수 있는지도 그렇죠.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박사님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학력 기준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예. 예. 그럼 지금 이분이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못 따는 건 아니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자격제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전문학사 이상 전문학사요? 예,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학위가 단지 필요한데요. 지금 뭐 새롭게 대학을 가시는 이런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에 대한 뭐 사회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학점은행제, 네네. 그다음에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충분히 사회복지사 2급을 이제 취득을 하실 수가 있는 네. 기회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도전을 이제 하는데 보통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21개에서 26개 정도의 과정을 들어야 되고요. 네네. 실습 120시간을 필수로 이수를 해야 실습이 됩니다. 또 있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사이, 그러니까 전문학사에 버금가는 네네.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그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에 자격증이 수여가 되는 거죠. 대신에 2급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좋은 부분 중에 하나겠죠. 네. 그래서 전문학사나 이제 일반 대학 쪽은 말 그대로 학사가 나왔다. 그러면 수업 13과목을 듣고 실습은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취득 기간은 약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니까 좀 더 보다 쉽게 취득할 네네.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상담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최소 2년까지는 네. 우리가 좀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2년 학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다시 1급으로의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군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네. 필수 교육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20대 중반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 기간을 드리는 거는 뭐 충분히 투자할 만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보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네. 시기적인 조건인 것 같아요. 그 네. 자격증을 지금 2급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급수의 자격증을 따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떠한 자격증이든 항상 뭐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렇죠.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듯이 그에 대한 기준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자격증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분야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자신만의 준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뭐 2급을 따는데 1급을 꼭 따야 되느냐, 1급을 못 따서 취업이 안 됐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네, 네. 일단은 2급을 취득을 시간을 투자해서 하시되 그 기간 동안 인턴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시설이라든지 가고자 하는 곳에 직접 체험을 통해서 네. 그 경력을 조금 쌓게 되면 자격증 취득 후에 그 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간다면 훨씬 더 유리한 거지. 자격증을 뭐 2급을 따고 나서 1급을 딴 데서 취업에 유리하다? 네. 절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단지 기관에서 선호하는 자격증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는 있다라는 네, 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요. 이 중년 여성들이 재취업을 위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꼽혔대요. 네. 중년 여성이. 네. 실제로도 중년 여성 재취업에 도움이 돼요, 근데? 많이 되죠. 실질적으로 이제 네.
취업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잠시 이제 내려놓고요. 2015년도에 자코리아가 이제 공동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1,293명을 대상으로 했던 것 중에 자격증과 재취업 간 상관관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중년 여성들이 재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은 무엇이냐라고 네. 물으니까 28.2%가 사회복지사다라고 해서 1위에 이제 올라간 네. 내역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도 말 그대로 유리하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유리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 중에 하나고요. 네. 그다음에 2등으로 보게 되면 뭐 보육교사, 그다음 방과후 주도교사, 한식조리사, 그다음에 심리상담사, 피부미용 네. 이런 순으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희망과 실제 와닿는 이런 경험의 선택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다르고요. 말 그대로 재취업이 되느냐 그것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복지사라는 이러한 브랜드, 직업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좋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취업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취업률이 좋지 않을까. 대신에 그만큼의 자격 준비는 네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네, 첫 번째 고민, 20대 중반 직장인 여성의 고민이었습니다. 자, 이 고민에 대한 솔루션 제공해 주시죠. 네,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직장 생활을 이제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만두지 말고 네.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어쨌든 뭐 학교로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 온라인 강의라든지 학점은행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한 2년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주말이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라. 그래서 2년 정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2급 이상을 일단 기본적으로 따시고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1급으로까지도 한번 나이가 있으니 네네. 이왕하시는 거 그 단계를 진로 설계를 통해서 한 번 더 추진을 네. 해보시는 게 좋고요. 뭐 2급 따시고 바로 1급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충분한 준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면 기간 선택을 일단은 하시고 그에 관련해서 계획적으로 한번 경험을 하시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정말 철저하게 열심히 잘 준비하신다면 멋진 사회복지사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30대 여성의 고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30대 예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이 지방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채용 공고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쩌다 면접을 봐도 쉽게 취업이 되지 않네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사람은 점점 늘어가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두 번째 고민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의 취업 고민인데요. 자격증은 있는데 지금 면접을 봐도 쉽게 취업이 되지 않는다. 지방이라 정보가 없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박사님, 이분 상황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일단은 따끈따끈한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신 네. 30대 여성이니까 이 역시 제가 축하 인사를 먼저 좀 드리고요. 일단은 그 채용 공고가 적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채용 공고를 1단위로 한번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일단 민간 사이트 형태죠. 저희 뭐 네. 자코리아를 보고 다른 민간 사이트를 보니까 일주일 누적 한 10,000개에서 11,000개 정도의 사회복지사 관련된 채용 공고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요. 일주일 사이에요? 하루에 약 한 1,520개에서 1,600개 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예,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지역을 지금 알려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네. 그 지역에 따라서 공고 수는 충분히 차이는 있을 수 네. 있죠. 그래서 뭐 서울 수도권에 이제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면 다른 데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쓰고 있는 오크넷을 많이 알고 네. 계신데 오크넷 역시도 일 기준으로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1,400개. 그러니까 민간하고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이 채용 공고들이 많이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지역으로 좀 갈 것인지 먼저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요 대비 공급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제가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격증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자격증 따는 일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죠. 계세요. 근데 뭐 자격증만 따놓으면 사회복지사는 취업은 뭐 맡아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실제 사회복지사 취업률은 정확하게 어때요? 제가 통계청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찾아봤는데요. 네. 일단 이 같은 경우는 뭐 고용 형태가 명확하게 나오지 네. 않기 때문에 또 의료기관이나 또 사회복지, 그다음에 봉사활동 다양하기 때문에 취업 통계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실제로 2015년도 기준 약 한 71만 명의 이제 사회복지사분들이 계시고요. 네. 실제로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등재됐던 우리가 확인 가능한 분들이 약 한 6만에서 7만 정도. 그러니까 약 한 9.8%에서 한 7.2% 정도 네.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10%가 맞냐 적냐라는 거를 가지고 취업이 되냐 안 되냐를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일단은 고용에 대한 확대는 증가될 거라는 뭐 제가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집요하게 우리가 특화시킨다면 충분히 취업률은 높이고 개인을 기준으로 봐야지만 그게 100%다 아니다라고 네.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그게 소용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겠죠. 취업을 준비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사연 주인공을 위한 솔루션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는 채용 정보 수집 및 활용에서의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가까운 이제 시라든지 동사무소에 가서 알짜 정보,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정보를 네. 상담을 먼저 받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담당자를 좀 배정받는 것도 좀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담당자를 좀 집요하게 네. 좀 구슬리고 연락을 통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좀 가져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말 그대로 모든 일이든 금전적인 것을 바라고 우리가 시작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에 대해서 경쟁률이 좀 심할 때는 말 그대로 무료라도 할 수 있다라는 어필을 자기에 대한 자신을 충분히 어필을 하시고 네. 아까 그 담당자로 하여금 언제든지 연락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있는 것처럼 그 담당자 연락처를 받아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연락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받고 왜 연락을 안 주시나요라고 약간 이런 공격적인 네.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짜 정보를 찾는 방법을 좀 배우시고 네. 담당자를 배정받으십시오라고 제가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취업 전략과 그리고 고민 그리고 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왔다 코너를 통해서 현재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를 직접 만나볼 텐데요. 좀 더 생생한 사회복지사 직업의 세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볼 그녀는요, 경력이 무려 20년. 와, 베테랑입니다. 네. 사회복지사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생활해 오고 계신 분인데요. 그녀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또 실제 근무 현황은 어떤지, 또 어떻게 하면 멋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복지사 하면 정말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는 천사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네. 들죠. 자, 그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다양한 궁금증, 그녀가 왔다 코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분입니다. 사회복지사 김영화 사회복지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저는 구로구에 위치한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화입니다. 지금 20년 차라고 소개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제 나이가 예측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사회복지학을 학부 대학원에서 바로 전공한 이후에 곧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현재 이제 20년이 벌써 됐네요. 아, 이렇게 빨리 지나는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그렇군요.
20년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들통날 것 같으셨어요? 저는 30년 차입니다. 자, 경력이 20년 차라고 하면은 다양한 복지기관을 거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제가 1년은 네.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중학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어요. 학교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IMF가 터져서 네.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려고 했던 그 학교 사회복지 분야가 잠깐 쉬고 그래서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중간에 노인복지관에서도 잠깐 네. 있었지만 이제 대부분의 기관은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근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회복지사 하면은요, 오늘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사회복지사라는 네. 꿈을 꾸셨어요? 이제 좀 개인적인 이유들인데요. 네. 제가 아마 청소년기의 제 경험 때문에 제가 이제 청소년기 굉장히 보시면 고민도 많고 좌절도 많은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가면을 쓰고 모범생으로 이제 겉으로는 굉장히 모범생으로 살았었는데 제 안에 막 갈등이나 막 우울이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였어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제 정체성을 바로 잡고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이런 이제 그런 존재의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시기에 영향을 주셨던 분이 계시는데 네. 제가 그분을 따라서 원래는 이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사회복지랑 같이 가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개인도 변화시키지만 아이 열심히 상담해도 그 아이가 돌아가는 가정이 계속 알코올의 아버지 그대로고 가난한 환경 그대로고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변화가 오래 지속될 수 네. 없잖아요. 근데 사회복지 분야가 개인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같이 바꿔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분야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서 사회복지 분야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굉장히 멋있는 영화를 한 편 보는 느낌. 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해 어려서부터 이렇게 꿈을 꾸어왔고 나를 바라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네. 어떤 이런 계기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되시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과정이 적성에도 잘 맞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과 전공까지 하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과정도 궁금해요. 원래 과정은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선교사로 가려면 중국어를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에 이제 중국어를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막 하셔도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원서를 했을 때 저희 그 담임 선생님이 스카이 실적에 대한 사심을 품으시고 그 점수에 맞춰서 저를 여기 학교에 사회사업학과라는 곳이 있다라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학교의 사회사업학과는 그 단과 안에 이제 제가 원하는 다른 전공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거야 하고 받았는데 4년을 공부를 하면서 4년 동안 공부한 것으로서 그 사람의 어려움이나 내면을 통찰하고 도와주는 데 있어서는 너무 한계가 많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짧은 4년 동안에 배워서 내가 누구를 도와줘라는 그런 자신감이 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대학원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임상 영역에 있어서 더 공부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학교사회복지 분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니 김용화 사회복지사님은 아주 마음 먹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이게 아니고 정말 사명감. 그러게요. 그러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예. 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지금 이제 보시면서 꿈꾸시는 많은 여성분들에게 좀 귀감이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주로 하고 계신 업무는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업무를 소개해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렇게 하시면 아 거기서 뭘 하는 일이다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라는 게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말 그대로 종합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의 그 해결을 위해서 사회복지사들끼리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주민들을 동참시키는 일들, 약간 사회운동 성격의 일도 같이 섞어서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지역에 그 지역 문제가 지역의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에 하는 사업들이 또 달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기관 안에서는 저희 지역 안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그 아이들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인 지원, 상담, 교육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저희 지역은 다문화 가족 인구가 많고 외국인 인구가 많은 곳이어서 또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한 이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의 문화 적응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치매 중풍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 센터도 저희 복지관 안에 있고요.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가 최근에 심각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저희가 또 복지관 안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그 도시형 대안학교도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랑 프로그램과 그런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금 이 사회복지사 영역이 굉장히 넓다 그랬더니 진짜 만주 땅덩어리처럼 넓네요. 맞아요. 점점 더 넓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이용자분들의 시민들의 그런 복지 욕구에 대한 수준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나 그런 분야들이 더 다양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 어릴 때 네.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영어도 배우고 그러셨어요? 컴퓨터도 배우고 그러세요? 동아리 활동 같은 네. 거 많이 할 수 있게 맞아요. 지원을 해줘서 그런 걸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랬구나. 저는 아버지 때문에 노인복지사업 쪽으로 자주 도움을 좀 받았다가 또 마음이 안 됐어서 또 제가 모셨다가 몇 번 그랬죠. 정말 늘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네요. 그랬네요. 그랬네. 지금은 이제 경력이 20년 차 되셨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신입 사회복지사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신입이셨을 때도 있었지만 그렇다면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와 좀 신입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이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차이가 있어요. 저는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냥 신입사회복지사로 직접 어르신도 만나고 아이들도 만나고 이러고 싶은데 이제 경력이 지나면 약간 현장 안에서는 이제 현장이 그 라인 그 워커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일선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이 되면 그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뭐 지역사회 그런 운동 그런 기획을 잘할 수 있도록 슈퍼비전을 주거나 교육하거나 강의하거나 아니면 복지관 안에 전반적인 그 이제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외부에 그 후원자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발굴해 온다거나 뭐 기관 그 지역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복지관뿐만 아니라 뭐 그 공공기관들이나 그 외에 다른 민간단체들이랑 같이 모여서 네트워크 회의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회의. 점점 일이 재미없어지죠. 중요해지지만. 그런 이제 부분들을 경력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고요. 신입사회복지사들은 이제 당장 이렇게 오면 현장에서 그 각각의 영역에 맞는 일, 그 분이 어르신 복지를 담당하던 아니면 얘기하셨던 대로 교육문화 사업이나 동아리를 담당하건 아니면 장애 아동과 관련된 어떤 전문 치료 서비스를 담당하건 그 담당 영역에 맞는 상담과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지만 뭐 정말 사실 너무나 되고 싶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또 이 사회복지사라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직률이 좀 높은 편이라고요, 박사님? 조금 전에 말씀을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직률이 조금 높지 않냐?
라는 이제 의미로 말씀하신다면 네네. 저는 그에 대해서는 좀 찬성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일단은 얼만큼 자신이 노력을 하고 시간 대비 그만큼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희생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실행력 이것들이 이제 얼만큼 노력이 깃드냐에 따라 가지고 쉽게 들어갔다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렵게 자기가 몸을 담았다면 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직률이라는 것은 어쨌든 여러 가지 장소를 옮기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로 하시고 말 그대로 전직을 또 하다가 이거 못하겠어 라고 생각해서 전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취업률이 힘들고 들어가는 게 힘들겠지만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입직만 우리가 좀 노력을 통해서 움직인다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는 네. 이직률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면 뭐 그렇게 이직에 대해서 좀 많이 줄어드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선택한 게 참 중요한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직률도 없애려면은. 네. 네. 근데 우리 김영하 사회복지사님은 진짜 네. 천직이야, 천직. 아주 그냥 딱 사회복지사로 태어나신 분 같아요. 부담되네요. 아닌 것 누구나 같아요. 하실 수 있네요. 저희가 보기엔 네, 그런 것 누구나 하실 수 같아요. 있네요. 아무나 못하죠. 그래도 진짜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시면서 힘든 점은 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이전에 이제 막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힘듦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체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이 처우의 조건들이 많이 개선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다 경험하는 지점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족들의 어려운 얘기들을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딱 이제 복지관 안에서 퇴근하면 이게 딱 정리가 돼서 집에서는 우리 가족과 가족 복지를 또 진짜 가정 안에서 가정 복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고민이 되고 또 때로는 위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이제 자살 시도가 염려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가출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뭐 네. 연락할 수 있는 그런 가출의 위험이 있어서 비상 연락처를 알려준 경우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수시로 밤에도 전화가 온다거나 이제 이거는 잦은 일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혹시나 너무 긴장하실까봐 간혹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이제 예를 들면 또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들 있잖아요. 지역 분들이랑 같이 저희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서로 이 단체와 저 단체의 마음이 오해가 되거나 선한 그런 동기들이 이제 그럴 때 그런 갈등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협상력을 늘리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관계 어려움들 어디 조직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럼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보람을 느꼈던 순간도 네. 있으셨을 거예요. 보람은 이제 너무 많아요. 저는 사실 사회복지사 막 계속 솔직히 이런 말씀하시면 너무 죄송한 게 네. 사회복지 이렇게 오래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뭔가 네, 네, 네. 제가 원하는 일.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있었던 일들은 사람의 변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주는 그 감동과 그 보람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떠오르는 아이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안 나가게 됐어요. 중도 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아이가 비행이나 성향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정신장애인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우연하게 계속 못 일어나서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그 아이가 고등학생 나이에 저희 지역에 발견이 돼서 오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한 18세 때 저희랑 이제 발견이 됐던 그 친구가 2년여 만에 저희 복지관 사회복지사와 인근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을 다 검정고시로 합격을 하고 이제 대학까지 진행했던 그런 사례들. 뭐 이거는 너무 극적인 거고요. 근데 이런 극적인 거 아니어도 막 맨날 죽는 게 낫겠어 했던 그 어르신이 제 얼굴 보고 이름 한번 불러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래서 나오셔서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라는 말에 그냥 죽어올 것 같은 그런 생명력 없는 얼굴이 갑자기 환하게 펴지시면서
그래 이제 감사하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거나 뭐 그런 작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보람인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보람도 중요하지만 그럼요. 매일매일의 보람이 있어야지 이걸 하루하루. 맞아요. 네. 그럼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들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하잖아요. 네.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성성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그 위로가 필요하거나 환하게 웃어주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저희 아프거나 맘 아프거나 그럴 때 아빠 찾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엄마 그렇죠. 엄마 그렇죠. 뭐 네. 이렇잖아요. 이제 아마 그런 성향이 가지신 분들이 여성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회복지관 자체가 여성 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나 오히려 역차별은 우려되는 많이 있어도 예, 그 여성분들이 근무하시기에는 조건들이 아마 이제 또 유리한 부분들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김영화 사회복지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소문들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이죠. 네. 그녀에게 직접 묻는다. 사회복지사에 대해 알려진 소문과 진실을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셔야 합니다. 제 질문에 OX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자, 네. 먼저 첫 번째 소문입니다. 뭐라고 들리냐? 사회복지사가 야근이 너무 잦대요. 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OX. 예. 일단은 저에 대해서는 저희 남편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최근에 이번 주에는 이제 행상이 추석 명절 다가오거나 네. 아니면 특별한 시기들이 있어요. 5월에 가족 행사나 그렇죠. 런 때는 저희가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이웃의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행사 때문에 이제 그 시기가 좀 집중되는 시기고요. 그 대답에는 제가 자신 있게 X로 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X로? 저희가 그 초창기만 해도 제가 일했던 신입 시절이나 이런 때는 정말 야근이 많았고 그 야근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다들 다 뭐 하니까. 예, 사회복지 현장에만은 얘기는 아니어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 사회복지 현장 안에서 근로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뭐 사명감, 희생 정신을 강요해서는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선배 사회복지 사업분들이 이렇게 좋은 길을 다 많이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야근 걱정 안 하셔도 네,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네. 이게 아마 조직 문화인 것 같아요. 어느 시설이냐에 대해서 네. 편차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네.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연봉이 낮대요. 이거 정말 많이 들어봐요. OX. 네. 답변해 주세요. OX요? 아, 이게 세모로 하셔도 그렇죠. 세모 같아요. 이게 그 또 왜 세모일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편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사회복지사 부부 맞는다고 하면 선배들이 막 도자기 들고 가서 말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 저희 기관에 그 사회복지사 부부 커플이 났는데 제가 이제 양쪽에 놓고 얘기했죠. 여성 사회복지사에게 우리 남편 대기업 다녀도 지금 이제 4호정 뭐 이렇게 은퇴 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진지하게 자격을 고민하고 있다. 괜찮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근로 기준 조건이나 뭐 시간의 근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세모다. 네, 기관에 따라 다르다. 제가 분명히 OX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마음대로 세모로 하셨네요. 네, 그러면 예. 5에 가까운 세모.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소문 들어볼까요? 어떤 건가요? 세 번째는요. 사회복지사는 희생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다. 이거 O 아니에요? OX. 네. 자신 있게 X로 말씀드립니다. 아, 정말요? 예. 왜요? 예전처럼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사회복지 시설 관련돼서 직원 채용 시에 요구되는 그 역량이 뭐냐에 따라 이 부분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초창기만 했었을 때는 사명감, 뭐 희생정신 이런 거 많이 강조했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에 따라서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의 이제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관리자 뭐 2명 맞벌이 부부면 뭐 1억 연봉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희생정신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는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책임과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훈련 역량들이 전문적인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 이제 그 부분들 예비 전문가를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생 정신이라기보다는 약간 자기 일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 네. 또 인간 존중의 가치, 뭐 사회 변화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 부분을 행동으로 옮기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계속 오시면 만족감을 가지시고 이 오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그런 자질들을 좀 네, 준비를 하면 되겠군요. 네. 자, 그렇다면 그녀가 왔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현직 사회복지사가 공개하는 취업 성공 노하우 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분야 말씀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 분야마다 요구하는 역량과 필요로 하는 어떤 지식과 경험이 다르다는 거 인지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안정되어 있고 처우 조건이 좋은 복지관 같은 아니면 이제 그런 기관을 처음부터 하신다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 자체는 이제 이미 많은 분들이 가지고 네.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 관련된 분야, 자기하고 맞는 그런 분야에 대한 어떤 지식과 훈련 경험을 쌓으신 상태에서 봉사활동이건 인턴십이건 먼저 충분하게 경력을 쌓으셔서 그 부분을 통하여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인간 존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놓지 않으시고 이것을 물론 이제 중요한 그 여성분들이 그 각기 만족스럽게 활동하실 만한 좋은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직업 전에 그 인간 존중의 가치와 함께 그 지역의 문제를 연대해서 그 행동으로 옮겨서 바꿔본다라는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신 분들이 와서 하셔야지 더 그 오래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또 스스로에 대해서나 인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성찰하시는 분들이 오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수 있는 분야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정말 많은 분들, 특히 여성들이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늦게 시작하셨어도 제 주변에서 40대 사회복지 공부하시고 학교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제로 학교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다가 사회복지 분야의 교수가 되신 분들이 제 주변에 50대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그분들은 더 절실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오랫동안 준비가 많이 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차근차근 간절함으로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그런 분야에 노크를 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가 있으시리라 생각하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동료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박사님, 사회복지사를 준비하는 그녀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여성분들도 전문화된 직업을 이제 가져야 될 네. 이런 시대가 왔죠.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러한 전문가라는 것은 뭐 몇 개월, 1년, 2년 준비했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사 역시도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풀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2년, 3년 정도의 실무 경력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로 좀 더 전문화를 시켜 나가면서 5년 후, 10년 후에 보게 되면 현장에서 이제 행정, 그러면서 고용도 안정되고 원하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 미래, 그 멀지만 너무 먼 미래는 말고 조금 가깝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사회복지사로 도전하시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영화 사회복지사님, 조재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생생한 직업의 세계를 전해주는 특별한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 그녀가 왔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특별한 그녀가 함께할지 기대해주세요.
네, 그녀가 왔다 코너뿐만이 아니라요. 그녀의 연구소를 통해서도 직업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진로와 취업에 대한 아주 다양한 정보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다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회복지사. 물론 뭐 힘든 점도 있겠지만요. 오늘 들으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보람과 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그녀라면 자신 있게 사회복지사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수요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들을 위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들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어떤 직업으로 특별한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진로 고민에 빠져 있는 분, 또 취업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다음 주 이 시간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자녀 진로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사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내일 이 시간 자녀 진로를 위한 수요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네, 자,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네, 저희는 내일 수요 특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